경남이 우주항공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특별법 제정 등 남은 과제들이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콩 파종전 비료를 땅 30cm 깊이에 넣는 깊이 거름주기 신기술이 사천에서 실증됐습니다. 암모니아 배출이 거의 없고 수확량이 최대 5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농가 소득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산청군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남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300여 명의 경남 선수들이 34개 종목에 참가해 여러 메달을 따냈습니다. 서부 경남 출신 학생 선수들도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올해 8월 국제여자배구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있는 진주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지향하는 진주시의 남은 과제와 비전은 무엇인지 김택세 진주시 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열린 국제교류 행사에선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계획과 사업들이 논의됐습니다. 우주항공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뒤따르고 있는지 오늘 첫 리포트에선 경남이 내세우는 비전과 현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경남. 우주항공청까지 사천의 털을 잡으며 명실공히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엔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임을 세계에 알리는 2025 국제우주산업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미국 나사를 비롯한 국내외 우주산업, 산학연구원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우주 개발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 really like this conference because of that. The global capital concept for this city is just great, and I think we share that dream in Mexico. There are great industries in Mexico that can already cooperate and do partnership with the Korean industries.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다는 우주항공청 목표에 발맞춰 경남도는 오는 2033년까지 8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위성개발혁신센터와 우주환경시험시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한창인데 관건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 외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을 모으고 인재들을 정주하게 할 도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은 크게 건설 주체인 사천시의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지원으로 이뤄질 예정. 일단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조기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사천의 산학연구원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관광과 문화와 복지와 R&D 기능, 업무 기능이 모두 결집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인 경남. 탄탄한 기반 조성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역량을 집적화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실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우주항공의 날 첫 행사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27일 오전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기념식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한 뒤 우주항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주호 권한 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주항공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 핵심 산업이라며 산학연구원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물을 심기 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비료주기입니다. 비료가 발명되고 지금까지 농가에선 100년 넘게 땅 표면에 뿌리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개발한 새로운 비료주기 방식은 생육은 물론 환경에도 좋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농법을 바꿀 신기술이 사천에서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조만간 콩을 파종할 논에 트랙터가 서 있습니다. 뒤에 달린 기계 위에는 비료가 담겨 있고 아래에는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큼직한 날이 달렸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사천에서 깊이 거름주기 현장 실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비료를 주는 방식은 땅 바로 위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증 작업은 땅속 깊이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30cm가량 깊이에 들어간 비료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에 있게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지만 생산량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질소비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여서 질소 성분의 이용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인산과 칼리 성분의 흡수율도 높여서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농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에서는 20% 이상 수확량이 많아졌고 양파는 절반이나 더 늘었습니다. 땅속에 적정량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비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은 좀 많이 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추가로 주는 웃거름을 줄일 수 있어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대기 환경에 이롭다는 겁니다.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 일부 약 14%의 성분이 암모니아 기체로 변해서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나간 암모니아 기체가 초미세먼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이 보급될 경우 연간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18,000톤가량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4%에 해당합니다. 사천시는 내년에 시범 재배에 들어가는 한편 실증 결과에 따라 신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에선 1,300여 명의 선수들이 34개 종목에 참가해 열띤 경쟁에 나섰는데요. 서부 경남 학생 선수들도 지역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뜨거운 응원 경쟁이 펼쳐지는 이곳. 전국소년체전 중등부 배구 종목에 결승전이 진행된 경상국립대 체육관입니다. 준중결승에서 2대0의 세트 스코어로 또 중결승에서는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명경기를 보여줬던 진주동명중학교 배구부. 익숙한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 좀 더 편안한 느낌이랑 지역 주민이랑 친구, 가족분들이 와서 응원해주니 좀 더 힘이 나고. 이날 서울 문일중학교와의 결승전에서도 최종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고 마지막 듀스 상황에서 점수를 빼앗기며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주말 동안 진행된 조정 경기에서는 더블스컬 종목에서 문산중학교 김서정, 정다은 선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주 계양중학교 선수들은 남해에서 진행된 플러레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태권도 종목에서는 촉석초 이찬희 선수와 정동초 이채아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7일 결승전이 진행된 복싱 경기에서는 스몰급에서 남해중학교 김유리 선수가 금메달을, 라이트 웰터급에서 진주제일중 양지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서부경남의 저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밖에 진주 남강초 여자축구부가 초등부 결승전에서 3대1의 승리를 거뒀으며 철인 3종에서는 진명여중 허나원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서부경남 지역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 학생 선수들의 열전 전국 소년체전. 34개 종목에 참가한 1,300여 명의 경남 지역 선수들은 지역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값진 노력의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7일) 진주에서 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진주 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선 2025 진주시 체육회장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오후엔 충무공동 아슬란 볼링센터에서 제4회 진주시장배 경남 장애인 볼링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엔 진주시 그라운드 골프협회 클럽 7곳 회원 350여 명이, 장애인 볼링 대회에는 진주시 장애인 볼링협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대회는 진주시 보조금과 각 협회의 사업비로 진행됐습니다. 제2회 남해 다락론 마라톤 대회가 지난 24일 마무리됐습니다. 회룡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주최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엔 530명의 참가자와 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대회는 다락론과 바다를 배경으로 10km와 5km 구간 코스로 구성됐으며 버스킹 공원 등 여러 부대 행사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산청군이 2025년 신중년 내일 이음 50플러스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6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한 제조업체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5개월간 이뤄지며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청군 일자리 창출 담당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천시가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해 사천시 전용 서체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공개된 서체는 사천우주체와 사천항공체 2종입니다. 사천우주체는 천지인과 우주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조형미를 활용했으며 사천항공체는 속도감과 첨단 이미지를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체는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청하동 산불이 발생한 지도 2달여가 지났습니다. 산불이 남긴 건 검게 탄 나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공포를 겪은 주민들의 마음엔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산청군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인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 중태마을엔 아직도 산불의 상흔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중태마을이 고향인 한 어르신은 이번 산불로 감나무와 하우스 등 재산 피해를 입으며 그 충격과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이거에 집을 갖다가 타진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불안하고. 그리고 혹시나 또 그런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 또 혹시나 이어 살다 보면 그런 재해가 없어서 그것도 마음이 걱정되고 마음이 참 불안해. 평생 처음 겪는 대형 화재에 주민들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긴 마찬가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이동 3당실 말안심버스가 중태마을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선 스트레스 측정과 함께 우울감, 불안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신건강 3단도 진행됩니다. 또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열려 주민 스스로 자신 상태를 인지하고 지역사회 내 필요한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 불안정한 상태면도 몇 분 계시고 불만 봐도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저희 중태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피해본 다른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 4군데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지금 순회 공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할 예정입니다. 산불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피해 이후에도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의 지장과 공황장애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만큼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선 지속적인 심리적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산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 중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구호 상황을 점검하고 상지마을 사면 복구 현장을 찾아 장마철 2차 피해 예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산청하동 산불 복구를 위해 총 3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회의에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진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조속한 추진과 함께 혁신도시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회원도시 간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시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근무자 대상 친절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진행된 교육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진주시민정원사협회 등 자원봉사자와 근로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에선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관람객 응대 시 친절 교육, 역할별 직무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초정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 축제가 다음 달 21일로 개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축제 주제는 모래 위의 추억, 하나 되는 상주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축제에선 축하 공연과 함께 맨발 걷기,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와 푸드트럭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고성 그린파워가 사천 지역 교육 현안에 써달라며 1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사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통학버스 지원 사업과 체육인재 육성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성 그린파워는 지난 2020년 후원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누적 금액은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암공과대와 울산과학대, 연합모델이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지난해 본지정에서 탈락한 연암공대 연합이 다시 예비지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연암공대와 경남대 등 예비지정 명단에 오른 전국 18개 대학은 오는 8월까지 혁신 모델이 담긴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연암도서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다소 어렵게 여겨지는 인문학을 강연과 탐방, 독서를 결합해 일상화, 생활화하는 인문독서 프로그램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시립도서관은 2차례에 걸쳐 현대인의 불면증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27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관리원 건설사고 빅데이터와 LH 현장 검증을 활용해 건설사고 예측 AI 시스템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업 계획 정보 입력 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올해 진주에서는 경남 도민체육대회와 국제여자배구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열리며 지역이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역시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8월 개최될 국제여자배구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택세 진주시 체육회 회장 초청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주요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이번 제64회 경상남 도민체육대회는 스포츠와 진주 농계제라는 문화 행사가 함께 개최된 그야말로 문화체전으로 성료되었습니다. 진주를 방문하는 모든 선수단과 관광객은 진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겼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도민체전과 진주 농계제의 경제 유발 효과는 약 1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민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도입된 AI 중계 또한 이번 대회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와
국제 여자 배구 대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최고의 경남 생활체육대 축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5월에는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일부 종목도 진주에서 진행이 됐고 8월에는 국제 여자 배구 대회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계속 꾸준히 유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진주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전폭적인 지지, 진주 체육인들의 단결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풍부한 숙박시설 그리고 저렴한 물가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는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박상영 선수가 배출된 도시이며 축구, 씨름, 배구 등 많은 종목에서 훌륭한 체육인이 배출된 스포츠 도시입니다. 진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스포츠에 대해 진심이기에 꾸준히 대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8월에 열릴 국제 여자 배구 대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네. 준비 상황이 어떤지 또 네.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예. 8월 10일까지 선수단이 입국을 마치고 12일부터 1일차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진주시와 진주시 체육회, 대한배구협회와 진주시 배구협회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는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경기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동민고등학교나 선명여고 등 지역 엘리트 배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기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외국 선수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로 생각합니다. 예,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을 비롯해서 네. 올해 도민체전과 또 국제 여자 배구 대회까지 진주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또 듣고 싶습니다. 예, 진주의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신규로 조성된 인공 암벽장을 활용한 스포츠 클라이밍, 아름다운 진양 오반을 배경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 파크 골프와 테니스 대회 등 다양한 국제 대회 유치로 진주시가 경남의 스포츠 중심 도시를 넘어 국제 스포츠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진주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풍성한 이벤트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요즘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축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더위에 대비해 축사 내부의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가동해 체감 온도를 낮춰주시고 차광막을 설치해 온도 상승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서부 경남 전 지역 막다가 오후에는 사천과 하동, 산청, 함양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3도, 산청 1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세종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9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안개가 조금 끼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27도 안팎을 보이며 초여름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